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며칠 전 친한 동생이 이제 전화가 와서 집을 이제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분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주택자입니다. 청약에 대해서 잘 몰라 관심도 없었는데 청약 가점이 낮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데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해줬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부분도 진짜 이 동생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럼 청약 아니면 내 주택은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되죠? 요 두 부분에서 오늘 확실하게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그동안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이 말을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무주택자는 청약이 답입니다. 왜? 아파트가 하락세인지 상승세인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번 4월에서 이번 년 7월 달에 엄청난 매매량이 있었고, 거래 소멸된다, 집값 상승된다, 그 언론의 조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사셨을 겁니다. 영끌 모아 집 투자했잖아요. 근데 그게, 나왔던 내용을 보면 부동산 그러니까 법인들, 그리고 다주택자 물건을 산 겁니다. 세력도 물건들을. 그게 고가인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면 어떤 게 답이다? 무주택자는 청약이 답입니다. 이걸 주식으로 설명드리면 제 주식은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핫했던 게 SK 바이오 파밍가 있잖아요. 그거랑 요즘 이제 하는 카카오 뭐가 있습니다. 상장을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몰릴까요? 똑같습니다. 청약하고. 그 가치에 재봤을 때는 에버러지 선이 그 선인 것 같아요. 아파트, 왜 제가 무주택자가 청약이 답이라고 하면은, 전에는 이제 공공분양을 할 때, 공공택지 안 했을 때는 20% 30% 싸게 하지만, 이제 7월 28일 이후부터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20% 30% 싸게 해요. 다만, 거주 의무 기간이 이제 들어가죠. 민간택지도 이런 부분에서. 다만, 그렇게 싸게 된다고 하면, 내가 사는 금액이, 분양받는 금액이 낮다는 거 확실히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무주택자는 때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청약이 답입니다. 근데 내가 청약 가점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부분을 지금 해소해 드릴게요. 자, 수도권에 이제 127만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서울 36만호, 이게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그리고 고밀도 재건축과 공공재개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아까 말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분양하려는 단지는 시행 전에 벌써 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분양한 아파트 중에 민간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127만 호가 한 해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계속 매해 공부를 합니다. 내년부터 사전 청약으로 들어갑니다. 3기 신도시. 제 3기 신도시 올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또 내용 나왔습니다. 고양 창릉과 부천대장 도시 기본 이제 구성 확실히 완료됐죠. 내년에 3만원, 2022년 사전 청약이 들어갑니다. 자, 이 많은 세대수들이 공급을 하는데 대부분 서울 수도권이면 조정 대상 아니면 투기 과열지로 묶일 겁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25%가 추첨이고요. 70%가 추첨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무주택자들한테는 추첨으로 이제 뺑뺑이로 가는 겁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충분하게 기회가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85 초과해서 5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낮아도 충분히 가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 127만원으로 계속 매년 20만원, 25만원 이상을 공급합니다. 그 주택 계속 청약을 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도 실시한다고 했죠. 서울에서는 재개발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들어가기 때문에 가치가 더 있어요. 왜? 20% 30% 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꼭 3기 신도시 아니더라도 가치가 있어요. 다만 에버리지가 좀 줄어들 뿐이지 청약 꾸준히 하다 보면 당첨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는 자만이 좋은 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나요? 청약 가점이 낮더라도 이렇게 많은 세대수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도전 가치가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으면 당연히 골라서 어떻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청약 가점이 낮다고 계속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충분히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설명드리면,
청약 통장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은 분들, 제 친한 동생을 말하는 겁니다.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됩니다. 아마 그동안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은 특별공급이 있는데도 생애 최초는 공공주택에만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민영주택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요건도 신혼부부도 소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내용 들어가는데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제가 그전에 올린 유튜브로 보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보시게 되면 민영주택에도 이렇게 이렇게 7%가 신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공택지로 더 넓어지고요. 국민주택도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민영주택 공공택지도 더 넓어지고 민간택지에서 민영의 주택에도 또 들어갑니다. 그만큼 에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해서 주택이 없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게 떨어지면 뭐하다? 여기 추첨으로 가시면 됩니다. 추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한 남자하고 여자분이 있어요. 가점이 당연히 낮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렇다고 오랫동안 청약 통장을 만들고 있겠지만, 언제가 또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수도 있겠지만, 만약 지금 미혼이다 라고 하면은 추첨입니다. 추첨. 이렇게 해서 추첨해서 당첨되시면 제가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왜? 충분한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나중에 어느 순간 또 체인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거예요. 충분하게 가치를 추첨으로, 가점이 낮으면 정답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추첨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미달나는 데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서 할 말은 없고요. 서울과 수도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요즘도 수도권에서도 아파트가 하락세가 오다 보니까 미달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뺑뺑 추첨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찾다 보면은 그런 데도 찾을 수가 있어요. 다만 조금 더 가치 있는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분에 좀 이제 딜레마가 오는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 하면서 블로그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댓글로 많이 봤어요. 좀 마음이 아픈데, 판단 미스로 청약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제가 청약을 할 때 어떻게 먼저 말씀드리죠? 충분하게 내용을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못 알아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19니까 사이버 통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다? 현장 답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과 계획을 잡고 나서 청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청약하시고 나서 후회하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돈이 어떻게 돼서 또 후회하신 분들, 돈이 어떤 부분이냐? 이게 계약금이 10%인데 있고 20%인 데도 있어요. 그리고 계약금도 바로 된 데도 있고요. 요즘은 또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에서 50%잖아요. 그리고 대출 부분 또 꼭 주거래 은행이나 은행 가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했던 과천 제이드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20%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당첨되고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순위도 받을 때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호실 이런 그것도 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뒤도 없습니다. 그것도 청약 포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최소 6개월에서 5년간 청약 제한이 있으면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여기서 경우수가 딱 있어요. 뭐냐? 일단 부부잖아요. 부부는 이제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나 말고도 와이프도 들을 수 있잖아요. 나 말고 남편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만약 그 통장이 있다고 하면은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또 다시 청약 통장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 난 너무 이제 이거 실수했는데 그냥 집을 사고 싶어. 지금 다 이런 분들 청약이 아니고 딴 걸 하고 싶은 분들은 제일 좋은 건 청약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청약인데, 이 무주택자인데 이 모든 상황이 힘들다면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관련된 영상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하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 기간도 간소화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되고요. 투명성과 공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SH나 LH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됩니다. 최소 2년에 3년 단축되고 빠르게 시행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는 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 사업입니다. 가까운 거 보면 장이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쪽에 한 지역과 해제된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 하는 데도 있고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뉴타운 같은 경우 돈 있으신 분들, 뭐 노량진 뉴타운, 뭐 청량리 뉴타운, 뭐 저기 인문동, 장희동, 그 상계동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용산도 있고요. 뭐 한남동도 있고. 그러니까 돈 있으시면 그런 게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투자 돈이 많은 거면 제 영상을 듣지 않겠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제가 그 전에 많이 올렸습니다. 자, 그 중에 그 한 내용을 가까워서 보게 되면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고 했습니다. 1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고 사업시 인가 절차도 간소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다는 자문대학 공약이 더 속도로 높여요. 8월 13일부터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14일 합동설명서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게? 공공재개발. 그 중에서 제일 어떤 지역이 각광받을까요? 뉴타운 해제 지역입니다. 노화된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정됐다가 해제된 거고, 그래서 거기 신축으로 빌라도 지었겠지만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9월에 후보지를 공개하고 11월 최종 선정한다고 합니다. 꼭 공공재개발이 아니라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빠르게 시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2달, 석 달 전부터 7월달부터 올렸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재개발에 관련. 그러니까 뭐 재개발 전문 부동산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런 규제로 들어오면서 6월달 보면서 느꼈던 거 뭐냐. 아파트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저기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왜 갑자기 총선이 끝나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까? 저도 나름대로, 이거는 인위적인 뭔가 작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꼭대기라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제재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아닌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입니다. 이제 수도권에 전반적으로 규제적으로 묶였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서울로 와요. 서울의 재개발은 세금 부분도 피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취득세도 그렇고요. 뭐 종부세, 재산세도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을 선택을 하셔서 많이 한다면은 내가 청약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치 있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청약이 아니라고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청약 도전한다면 아까 말은 점수가 낮으면 추첨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영상들을 올렸으니까 만약 그걸 그동안 들어오신 분은 충분히 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처음 들으셨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시고, 꼭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아파트를 꼭 사고 싶다.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고 싶으면은 여기서는 다른 내용이지만 그 원하는 아파트를 계속 주시 있게 보고 계속 거래량을, 실거래가를 보여야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 그리고 거기 근처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딱 이거예요. 내년에 6월 1일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 내년 6월부터 종부세가 올라가요. 그쵸, 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법인들도 많이 물량을 쏟아낼 거예요.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에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자, 제가 전에 올렸지만 엄청나게 지금 쏟아놨고, 그 언론에서 엄청나게 얘기를 했죠. 뭐 끝났다, 뭐 페니빠잉 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이 계약이 됐습니다. 6월, 7월, 4월 총선이 끝나고 5월부터 분위기 조장시키러 와서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좀 조금 양심 있는 분들 얘기다 보니까 8월때 쭉 떨어졌어요. 법인 거래량이 엄청 많았습니다. 지방에,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나왔죠. 지방권 많이 팔고 서울권 안 팔렸다. 많이 안 팔렸다. 그래도 이렇게 팔렸어요. 아파트가. 근데 왜 지방권 많이 팔렸어요? 수도권이나. 당연히 우량주는 가져가야죠. 그걸 그렇게 기사 내신 분들은 참 제가 어떤 의도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린 겁니다. 김어준의 다스베에 대해서 한문도 교수님 나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전에 한번 올렸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급감했습니다. 8월달부터. 언제부터? 총선 끝나고 나서부터 6월 17일, 7월 17일, 이거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물량이 끝났을까? 이제는 뭐 싼 게 안 나올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 종부세 기간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내년 6월부터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 아직 물량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올렸죠. 이거 한 번에 다 쏟아내버리면 급락한다니까요. 이제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했어요.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서울에 지금 25,000채가 팔렸어요. 6, 7월 달에. 8월 달에 급감했습니다. 6월 달쯤에 6분의 1로 떨어졌죠, 거의. 아직 더 나올 게 많다. 만약 진짜 그런 물건 사고 싶다면 기다리십시오. 지금이 꼭대기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이제는 상한가 치다가 지금 떨어질 상황인데, 그걸 지금 잡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무주택자면은 당연히 청약 통장을 어느 정도 없으신 분이라면 다시 지금이라도 만드십시오. 이걸 재개발이냐, 이걸 안 하신다는 분이면, 만약 그래 나는 청약 아니고 하시다면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시고요. 아니 아파트 사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 기다렸다가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청약이다 하면 추첨으로 가시면 됩니다.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점수가 높으면 제 영상 이건 오늘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가치 있는 건 이거 외에도 재개발도 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 아직 시작이다. 떨어질 거는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다. 더 떨어집니다. 그동안 올랐던 것에 비해서 떨어진 것도 별로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내가 어떤 노선을 확 정해야 됩니다. 청약이냐, 투자해서 재개발 쪽이냐, 아니면 아파트냐, 그냥 살 거냐, 매수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정하시고 그런 그 뉴스나 정보들을 수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